저 오늘은 저기 동등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표본 공간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어, 일단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도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셀렉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샘플이 예를 들어서 n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 n 개의 샘플이 일어날 확률이 이제 동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시가 주사위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사위가 이제 6면이잖아요. 그러면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하나의 면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라는 거는 잘 아실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이 주사위가 요 주제에 맞는 그 이그젠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뒤에 문제들도 한 주사위 문제를 3개 정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 이제 주사위를 상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래 number of outcomes in S 이게 이제 그 주사위의 6개면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벤트 분자의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홀수다. 그 6개 중에 이제 홀수인 개는 몇 개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위에 number of outcomes in E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 가시나요? 네, 예, 네, 이게 전부예요, 사실. 오늘 저기 하는 내용의 사실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주사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가 36개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의 형태로 이제 나타낸 거고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주사위의 그 숫자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두 번째 그 주사위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첫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그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그 주사위의 그 윗면에 나오는 그 숫자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이벤트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색을 이렇게 칠을 했어요. 그래서 7이 되는 그 조합이 어떻게 되냐면 1,6, 2,5, 그다음에 3,4, 그다음에 4,3, 그다음에 5,2, 그다음에 6,1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이제 총 36개의 이제 샘플이 있고 그 중에 이 합계가 7인 이벤트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6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36분의 6 해서 이제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둘 중에 그 제일 작은 수가 이제 2랑 동일한 경우에 그때의 이제 이벤트를 이제 보는 건데요. 이때 이벤트를 F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을 그러면 그 총 36개의 샘플 중에 그 최소값이 2가 되는 케이스는 2,2, 2,3, 2,4, 그다음에 2,5, 2,6, 그다음에 3,2, 4,2, 5,2, 그다음에 6,2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36분의 9를 하게 되면 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사위 문제 한번 볼까요? 예, 세 번째 주사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이제 12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조합을 이제 G라고 했을 때 이제 2,6, 6,2, 3,4, 4,3 이렇게 4가지가 나오게 돼서 36분의 4
해서 이제 9분의 1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저기 그 유튜브 강의나 그 교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런 도식화하지 않고 이제 숫자로만 나타내니까 사실 이렇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도식화를 하게 되면은 의외로 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숫자가 좀 많아지면은 좀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은 이렇게 도식화하는 거를 좀 저는 권장을 드려요. 어, 다음을 볼게요.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볼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공이 있는데 이제 총 11개입니다. 그래서 그 11개 중에 6개는 하얀색 공이고요. 그다음에 5개는 이제 검은색 공인데 그거를 이제 랜덤하게 이제 3개를 뽑았을 때에 그 어, 하나는 이제 화이트고 다른 나머지 2개는 이제 검은색 공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표본 공간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총 11개의 그 공이 있으니까 일단 색깔 구분 없이 이 11개 공 중에 3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1개에서 3개를 뽑는 거니까 11 choose 3가 돼서 이제 165가 이제 그 샘플의 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개인데 그 3개 중에 하나가 이제 하얀색 공이고 나머지 2개가 검은색 공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하얀색 공은 6개니까 6개 중에 하나만 뽑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검은색 공은 5개니까 5개 중에 이제 2개가 뽑혀야 되니까 제가 이제 테두리를 이제 컬러링을 한 것처럼 이제 6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5개 중에 2개 선택한 거를 곱하면은 이제 6 곱하기 10 해서 이제 60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의 확률은 이제 165분의 60이 돼서 이제 좀 이거를 약분을 하면 이제 11분의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도식화를 하면 정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재는 이렇게 도식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이걸 다 말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도식화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예, 요거는 차마 도식화를 하진 않았고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여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어떤 마을에 그 호텔이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의 게스트가 이제 랜덤하게 그 호텔에 이제 체크인을 할 건데 각자가 다른 호텔에 들어가는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샘플의 수를 보면은 어, 일단 호텔이 5개고 3명이 각각 5개 호텔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중복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5의 3승 해서 125의 그 샘플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제가 볼드체로 강조를 했다시피 3명이 각각 다른 호텔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3명 중에 이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3번의 사람이라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1번의 사람은 5개 호텔 중에 하나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5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1번 사람이 5개 중에 하나를 들어갔기 때문에 5개 중에서 하나를 뺀 4가지 호텔 중에 하나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가 되죠. 경우의 수가 4이 되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2번째 사람이 각각 호텔 하나씩을 점유를 했어요. 점유를 했다 보니까 이제 그 3번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호텔의 수는 3개다. 그래서 그 이벤트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이제 60개의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의 수가 이제 125개고 그 중에 이벤트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125분의 60 하고 이제 약분하면 25분의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되셨나요? 예,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를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찬찬히 잘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100개의 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100개의 공 중에 두 개만 좀 뭔가 특별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0개의 공 중에 60개의 공을 한꺼번에 한 번에 뽑을 건데 어 이때 최소 한 개의 그 특별한 공이 이제 들어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집합 개념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샘플 수를 일단 보면은요. 100개의 공 중에 60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100 choose 60가 돼서 이제 맨 윗줄처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줄이 이제 제가 이벤트 위에다가 발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벤트에 해당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at least one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니까 그러면 그 두 개의 스페셜한 그 볼은 뽑히지 않은 케이스니까 choose zero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98개 중에 60개를 선택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의도한 대로 at 이 이제 포함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 샘플의 이제 표본수 전체 수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벤트에 해당되지 않는 수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조금 숫자가 이제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쭉 넘어왔다가 이제 1 마이너스 165분의 26 해서 165분의 13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n 리스트 1 제가 볼드체로 강조한 것처럼 저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제 여집합 개념을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 선생님, 진짜 생각 여기서요, 네, 아까 그 문제에서요, 네, 방금 전에, 물어볼게요. 예, 그, 이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경찰관 10명 중에서 이렇게 행정일하는 사람 몇 사람 뽑고, 네, 이렇게 민원 상담하는 사람 몇 사람 뽑고, 순찰 몇 명 뽑고, 이렇게 그룹화하는 경우의 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게 그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어, 뭐, 뭐 예를 그, 들어서 100개가 전체 경찰 수다라고 생각을 라고 하시고, 하면은, 네, 그 중에 두 개는, 어, 두 개는 이제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업무를 맡은 사람, 스페셜 네, 업무를 그렇죠. 맡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다른 업무를 맡은 건데, 여기서는 60개만 뽑는 거구나. 60개만 뽑는데, 하여튼, 네, 두 명은 일단 아무것도 안 뽑고, 98명 중에서 60명 뽑고, 네. 그러면 나머지 40명 중에서는 또 아무도 안 뽑고, 뭐 이렇게 한 거랑 비슷한 결과 같은데. 그, 40명의 케이스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60명 뽑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 중에 그 두 개가 스페셜하다 그랬잖아요, 볼이. 네, 그것만 이제 포함하지 않는 것만 이제 관심 있는 거다 보니까, 예, 네. 일단 40명의 케이스는 여기서는 이 음. 사례에서는 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하고 좀 비슷한 문제 같네요. 예, 예, 그렇죠. 어차피 40명 중에서 0명 뽑으면 그게 1이 되니까 어차피 네, 안 뽑는 안 뽑는 사람들의 그룹 이렇게 해버리면 네, 비슷할 것 네, 같긴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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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기서 보통 n 리스트 1이다 그러면 이제 여집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마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이게 마지막 문제 같은데요. 볼까요? 예, 마지막 문제네요. 예. 이것도 한번 저기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도식화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이제 21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총 그 뭐냐 세 개 프로젝트 팀이 있고 그 각 팀에는 이제 7명씩 이제 멤버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클래스에서 6명의 학생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셀렉션을 할 건데 이때
각 팀에서 두 명의 학생들이 이제 차출이 되는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그뭐 표본 공간의 수를 보면은요. 이제 일단은 팀이 어느 팀이냐에 상관없이 이제 21명이 있고 이 21명에서 이제 6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6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21명 중에 6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냐? 뭐 좀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2584가 이제 나옵니다. 이 중에 그 각 팀이 이제 7명 중에 이제 2명씩 뽑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이벤트에 해당되는 그 샘플 수는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이제 7 choose 2 이거를 이제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세 번.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441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전체 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2584분의 441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한 17%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좀 저도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선생님 예. 그 4번 문제 좀 잠깐 다시 좀 4번 문제 해주세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 이것도 그 이벤트의 아웃컴스인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네, 6 6 choose 1, 5 choose 2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이것도 좀 그렇게 예전에 그 경찰관 그룹 네, 그룹으로 나누는 거랑 비슷한 모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네, 여섯 맞습니다. 총 6개 중에서 일단은 어 그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구나. 화이트라는 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면은 네. 음? 아까 7번 음, 문제랑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대상이 얘는 공이고 저기 7번 문제는 클래스 멤버인 것 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도식화를 하면 문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 경찰관으로 치면 총 11명의 경찰관이 있는데 네. 어,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하려니까. 음, 그렇게 여섯 보셔도 될 것 개, 같아요. 네. 여섯 개 중에 그러면 좀 안 되는데 그거랑 좀 안 맞네요. 음. 안 맞습니까? 네,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나눠서 조합으로 푸는 게. 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네. 헷갈리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어쨌든 다 한번 다뤄봤으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오늘 그 샘플 공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오늘 주제가. 이 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문제를 풀면 저희가 이제 요 영역 자체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가지치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단원, 여러 가지 주제를 저희가 한 번에 다루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케이스인가 아마 이런 경우에 확률 문제가 좀 어렵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확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저 정답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제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그거를 이제 감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과목, 수학 과목에 비해서 좀 확률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런 게 좀 그런 점에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